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5주간 주역 타로 강의를 하게 될 타로 강사 그랑블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연수를 제가 신청 인원을 10명 더 늘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마감이 돼가지고 와,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역에 관심이 많으셨나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 녹음 자료 보내드리고요. 보시는 모든 이 파워포인트 화면 다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PDF 파일로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히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무리 녹음하고 캡처 자료를 보내드려도 선생님 한 번 들은 것 같고는 좀 불안합니다. 복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요 사이트 알려드립니다. 제가 유튜브에 했던 강의들을 다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줌마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어제 했던 강의도 지금 유튜브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복습을 하실 수 있고요. 안타까운 건 6시간 강의는 제가 전량 다 유튜브에 올릴 텐데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15시간짜리 강의는 올리면 노하우를 너무 많이 풀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점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줌마술 여기 채널 들어가시면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시는 이 주역 타로 이외에도 르노르만 카드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 그 이외에도 서양 점성술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무료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이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밴드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밴드에서 그랑블루의 타로 세상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카드와 점성술 주사위가 나와 있는 사진이 붙어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의 수락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밴드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질문도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계신 주역 타로에 관련된 정보들도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을 하세요. 저는요. 제가 지금 횟수로 지금 4년째 여러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교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뿐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타로 강의, 서양 점성술 강의, 그리고 자미두수 강의 이런 것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타로 이외에도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까 알려드렸던 그 줌마술 채널에서 복습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3번이 중요한데요. 제가 집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집에 강아지가 3마리가 있습니다. 대박이, 로또, 당첨이 이렇게 3마리가 있는데요. 이 녀석들이 간혹 택배 아저씨가 온다든지 이렇게 돌발 상황이 생길 때 막 짖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제가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고 계신 이 타로는요. 그랑블루 주역 타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타로 카드 미리 신청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다 받으셨을 텐데요. 혹시 뜯어서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셨나요? 요거를 제가 안내를 안 해드렸더니 이거 버리면 안 되는 건데 버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안내하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 그 그랑블루 주역 타로 카드를 이제 꺼내시면 안에 1번부터 64번까지 이 주역의 궤에 64개가 들어가 있는 주역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요런 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안에 추가덱으로 요 4장이 더 들어있는데요. 추가덱은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를 쓰시다가 분실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카드 한 장을 분실했는데 그 한 장 때문에 또 카드를 구입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럴 때 잃어버린 그 카드 대신으로 여기 앞에 보이는 4장 중에 어떤 카드를 갖다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뒷면이 다 똑같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장을 대체하는 용도로
쓰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카드 언제 잃어버릴지도 알 수 없는데 그냥 두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에 주역 타로에 관련된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주역은요. 괴에 따라서 좋은 괴와 나쁜 괴가 나뉘게 됩니다. 그걸 더 세분화시켜서 대길괴, 소길괴, 평괴, 소흉괴, 대흉괴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고요. 버리지 마시고 책상 밑에 유리 같은 데 끼워놓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역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유, 그 캐캐 묵은 고전은 어렵다던데 왜 공부해요? 막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주역이 오래되긴 했습니다. 역사가 정말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금 현실에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캐캐 묵은 내용은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역은 무엇인가? 자, 주역은요, 한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두루주자에 바꿀 역자를 쓰고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천지사방을 포함한다는 공간적인 의미, 그리고 주나라라는 시간적인 의미, 그리고 때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시간적 의미와 장소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공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역은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보편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는 이름인데 현실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제가 위키백과에서 이 주역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역경은 유학에서 3경 중 하나로 삼은 경전으로 세계의 변화에 관한 원리를 기술한 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나라 시대에 10익을 더해서 주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주역은요, 한 번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오랜 시간 거쳐서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5천여 년 전에 복희 씨가 먼저 괴를 만들었고, 그리고 3천여 년 전에 문왕과 주공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거든요. 네, 그때 이 괴사를 지었고 아들은 효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공자님이 2500여 년 전에 어떻게 하면 주역을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10가지 방법으로 주석을 달아서 10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은요, 삼성일심으로 만든 동양 최고의 철학서다. 보통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역이 사라질 뻔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공자님이 이 주역을 가죽으로 엮은 끈이 3번이나 헤어질 만큼 심취해서 봤다. 이런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 이 공자님 사당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후세에 한 사나이가 내 사당에 들어와 모든 유품을 다 부수고 사구평대에서 죽으리라 라고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주무실까봐 문제를 한번 내보죠. 과연 이 사나이는 누구일까요? 채팅창을 보고 있겠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 한 방에 맞춰주시네요. 네, 와,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이 사나이는 동네에 술 취한 아저씨야 절대 아니고요. 바로 진시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진시황이 그 권력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으니까 장계를 낸 겁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모든 책들을 태우는데 그 중에 태우지 않았던 책이 있었죠. 이 공자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이 진시황이 권력을 오래 누리고 싶어 할 테니 오래 살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오래 누릴 수 있을까 궁금했을 테니 점을 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의약서와 점을 보는 복서는 절대 불태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주역을
전보는 책으로 위장해서 살아남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역의 대가들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 주역의 대가로 이름을 떨치신 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이 저 오늘 주역 처음이에요 하시는 그런 분들도 이건 다들 알고 계십니다. 태극기에 건, 곤, 감, 리가 있다는 건 다들 들어보셨죠? 네. 자, 그리고 이 중앙에 이 태극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주역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태극은요, 이 역학에서 말하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는 본체다.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기 전에 세상 만물의 원시 상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그 태극에서 다시 음과 양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양은 하늘, 남자, 위, 정신, 해 등을 나타낸다고 하고요. 음은 땅, 여자, 아래, 육체, 달 등을 나타낸다.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음양에서 또다시 음과 양으로 또 나뉘는데요. 그걸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죠? 사상체질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태양, 소음, 소양, 태음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요거를 이렇게 글로만 보면 이해가 쉽지 않아서 이미지로 기억하기 좋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태극에서 양과 음으로 나뉘고, 자, 이게 바로 음양이 됐던 것이고, 여기서 또다시 양과 또 양과 음으로 나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상이 되는 거죠. 자, 큰 양에서 양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태양이다 라고 부르고요. 큰 양에서 음이 조금 났죠. 그래서 소음. 큰 음에서 양이 조금 나왔죠. 소양. 큰 음에서 음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음양의 구성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은 우리가 양을 의미할 때 긴 짝대기 하나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짧은 거 3개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1이자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땅은 짧은 짝대기 2개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은 소통, 연결, 이어짐으로 보통 표현이 되고요. 땅은 불통, 단절, 끊어짐으로 양과 음을 구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괴는요, 3개의 효로 구성이 되는데요. 마치 벽돌을 쌓듯이 맨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위로 쌓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3개의 효가 모이면 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천인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아래를 지, 가장 위에를 천이라고 하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인,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쭉 길게 표현된 것을 양효라고 하고요. 짧게 2개로 되어 있는 걸 음효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태극에서 양과 음이 이렇게 분화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양음이, 여기서도 또 양음이, 여기도 양음, 여기도 양음으로 또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8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였어요. 양과 음을 계속 양음으로 쪼개가지고 만든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8개를 계속 주역 공부하는 동안에 보시게 될 텐데요. 사실 여기 1번부터 8번까지는 고유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숫자 5라고 한다면 바람을 의미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아예 연결해서 오손풍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고요. 육감수, 팔곤지 뭐 이렇게 외우도록 알려주시는 곳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쉽게 한 음절만 따서 외우도록 말씀드립니다. 천택, 화뢰, 풍수, 산지 이렇게 8음절만 외우시면 순서대로니까 어느 게 몇 번이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어떤 거든 편하신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8개를 하나씩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량에서 8개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가 볼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 조합을 가져와 봅니다. 양으로 되어 있는 조합이죠. 오른쪽으로 가져가 봅니다. 양만 3개가 모여서 하늘을 의미하는 건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을 하시기 때문에 파란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구름 3개로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밝고 무한히 뻗어나가는 하늘의 이미지에서 이 천을 떠올려 보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모두 양으로 이루어져 굳세고 밝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의 모든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인물로는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방향은 서북 방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합인데요. 이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음의 조합인데요. 연못을 의미하는 택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면 오래도록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미지로 가져와 봅니다. 자, 연못이라는 건 땅 위에 움푹 패인 곳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땅 위에 여기 움푹 패인 곳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진 연못,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밑에서부터 양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밖으로 나가면서 기뻐하는 형상이다. 보통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인물로는 소녀, 막내딸을 의미하게 됩니다. 방향은 서쪽 방향이 됩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조합인데요. 양으로 되어 있죠. 불을 의미하는 화가 되는데 요것도 이미지로 한번 기억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처음 주역을 배울 때 이 화하고 수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화자는 한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불화자를 쓸 때 여기 2개가 떨어져 있잖아요. 바로 그 형상을 여기에다가 비슷하게 생겼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시지 않을 겁니다. 한 개의 음이 두 양 사이에 양 사이에 음이 지금 딱 중간에 걸려 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불이다 보니까 해가 하늘에 훤히 떠서 비추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인물로는 중녀가 됩니다. 방향은 남쪽 방향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조합을 가져가 봅니다. 양 위에 2개가 있는데요. 번개를 의미하는 뇌가 됩니다. 자, 요것도 이미지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하늘에서 번개가 쾅쾅쾅 하고 칩니다. 그러면 여기가 깨지겠죠. 그래서 이 땅 위로 뚫을 듯이 내려오는 번개의 이미지로 뇌를 기억하신다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밑에 있는 한 개의 양이 밖으로 강건하게 움직여 나가는 형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번개를 의미하는 뇌가 나오게 되면 움직인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지게 되고, 인물로는 장남을, 첫 번째 아들 장남을 의미하고 방향은 동쪽 방향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조합인데요. 맨 아래에 하나가 있고 위에 양이 2개가 되죠. 바람을 의미하는 풍이 된다.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도 이미지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호지를 바른 옛날 집 문인데요. 자, 위에는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지만 요 틈새로 들어오는 칼바람이 정말 너무너무 춥거든요. 바람이 이 틈새로 들어가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신다면 겸손하다, 이런 의미로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개의 약한 음이 두 양의 아래에 엎드려서 숨어있는 형상이다. 공손하고 겸양하여 자신을 낮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인물로는 장녀를 의미하고요. 방향은 동남 방향이 됩니다. 자, 6번째 조합을 가져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아까 불화하고 완전 반대로 되어 있어요. 자, 양이었죠. 이번에 물은 양,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화자를 기억하셔서 요 괴를 알고 계신다면 수는 음양이 반대였지. 요렇게 기억하시면 수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한 개의 양이 사이에 빠져서 험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주역괴에서 수가 나오게 되면 그닥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눈물 날 만큼 힘들고 요럴 때 보통 이제 수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물로는 중남, 가운데 아들이 되는 거고요. 방향은 북쪽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7번째 조합인데요. 가져가 볼게요. 오른쪽으로. 자, 맨 위에 양이 있고 아래쪽에 음이 2개가 있습니다. 산을 의미하는 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미지로 한번 볼게요. 자, 산을 위에 양이 덮고 있고 속에 부드러운 음이 채우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의 양이 두 음의 위에 있는 모습으로 못 나가게 딱 막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인물로는 막내 아들 소남이 되고요. 방향은 동북 방향이 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조합이죠. 음의 조합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땅을 의미하는 건데요. 모든 걸 감싸고 키워내는 마치 엄마 품 같은, 자, 여기 속이 지금 다 비어 있잖아요. 그 무엇이든 다 포용할 수 있는 엄마 같은 마음인 바로 그런 괴가 되겠습니다. 인물로도 어머니가 되고요. 방향은 서남 방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8개의 기본 의미를 한번 볼 건데요. 보통 이제 양으로만 되어 있는 건이 나오게 되면 굳건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요. 태가 나오게 되면 기뻐한다 라는 의미, 그리고 이 화가 나오게 되면 중간에 걸려서 밝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번개가 나오게 되면 아까 제가 움직인다 그랬죠. 마치 번개가 치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되고, 가운데 여기 뚫려 있는 요 구멍으로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틈새로 들어간다, 혹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진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집니다. 자, 그리고 물은 빠져서 험한 것, 이렇게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산은 막혀서 더 나가고 싶은데 위에서 꽉 양이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그치게 하는 것,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마지막 엄마를 의미하는 고는 말 그대로 순한 덕으로서 만물을 포용하는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8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익혀주셔야 되는데요. 얼마나 잘 들으셨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와 괴를 연결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요 이미지는 1번부터 8번 중에 몇 번이 해당이 될까요? 제가 채팅창을 보고 있겠습니다. 오, 그쵸. 맞습니다. 5번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땅 위에 패인 구멍 속에 물이 고여서 만들어지는 택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세 번째. 하늘을 의미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1번이 됩니다. 오, 점점 참여하시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 신나! 막 이러면서. 자, 이건 뭘까요? 끝없이 흘러가고 있는 물을 형상화하고 있는데요. 네. 와, 우리 선생님들 한 분도 낚이지 않으시고 6번을 제대로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화가 되죠. 아까 제가 불화자를 기억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다 보니 그쵸, 여기가 깨져가지고 형상이 딱 번개 맞은 형상이죠. 자, 그리고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엄마를 의미하는 바로 그렇습니다. 8번이 됩니다. 그리고 못 나가게 막고 있는 7번 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올려봅니다. 이미지가 아닌 문자만 보고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바람은 몇 번일까요? 오, 이 속도를 보라. 우와,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못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이 됩니다. 하늘은
다 양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겠죠. 맞습니다. 1번이 되고요. 자, 수는 몇 번일까요? 오, 좋아요. 맞습니다. 6번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는 어디가? 오, 그쵸. 대단하십니다. 3번이 됩니다. 자, 번개 맞은 아이를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4번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그렇죠, 땅은 8번이 되고요. 막히는 아이, 그렇습니다. 위에 딱 막고 있죠. 4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 완벽해요. 완벽해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8개를 활용해서 어떻게 리딩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주역 배우는데 웬 고양이에요? 지금 놀라셨나요? 네, 제가 타로 카드를 생각해보니까 벌써 지금 3번째 타로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펫 타로 카드를 요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펫 타로를 잘 만들까 이제 고민하던 와중에 이제 도움 주시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임상 테스트를 하는데, 요 선생님이 이 펫 타로를 주역으로 한번 내가 해보겠다, 리딩을 해보겠다 하시면서 8괴를 이용해가지고 리딩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 8개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활용을 하셨길래 제가 사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주역 배우는 첫날이라 이 그림을 보고 무슨 괴인지 보세요 하면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계신 익숙한 카드로 바꿔봤습니다. 자, 이건요, 수지비라는 괴가 되는데요. 위에는 수, 아래는 땅이 되잖아요. 자, 우리 선생님 어떻게 리딩했나 한번 볼까요? 수지비, 위에는 물, 아래는 땅이 만나면 수지비가 됩니다. 이 선생님이 참 재밌게 이 주역괴를 리딩하시는데, 위에 있는 괴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본인으로, 그래서 집사의 상태로, 아래에 있는 괴는 반려동물 고양이로, 그렇게 이제 리딩을 하신 거거든요. 자, 집사는 수괴가 되는데 수는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라 감성적이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하루. 괭이는 고양이의 약자죠. 네, 고양이는 지괴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방석에 누워서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위에는 물, 아래는 땅이라 위에 있는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 땅을 적시는 모습. 오늘은 집사가 고양이한테 놀자고 다가가는 모습도 됩니다. 이렇게 물과 땅을 갖다가 형상을 이용해서 리딩을 잘 하셨죠. 자, 또 볼까요? 자, 요거는요, 화산려괴가 됩니다. 상괴, 집사는 화, 불이죠. 불이 위로 솟구치는 모습. 곧 새로운 운세 사이트가 오픈할 거라 불처럼 열정을 쏟는 모습이다. 이렇게 리딩을 하셨고, 아래쪽에 고양이는 산괴였죠. 하괴, 괭이는 산처럼 높고 굳건한 모습.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인지 가장 높은 옷장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나 오늘은 건드리지 마라.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냥. 이렇게 리딩을 하셨네요. 자, 또 봅니다. 자, 요거는요, 산풍고괴가 됩니다. 상괴는 여기 산은 집사라고 하신 거고, 아래쪽에 고양이는 풍으로 이제 보신 거죠. 오늘은 화상으로 육효 수업이 있는 날이라 컴퓨터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 산처럼 오래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하괴는 퉁입니다. 괭이가 심심했는지 발치에 와서 얼쩡거리며 건드립니다. 산에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듯 수업을 들어야 하는 집사는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8개만 가지고도 리딩을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 이제 당장 내일부터 매일 공휴일과 주말은 빼고요. 네, 매일 이 주역 주사위와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데일리를 하실 건데요. 지금 듣고 계신 이 퇴근길 연수는 5주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순차적으로 오늘은 주역 주사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5주 안에 순차적으로 알려드려서 5주가 끝나는 그날에 거의 마스터가 되어 있도록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데일리 할 때 여러분들만 시키는 거 아니고요. 저도 같이 할 거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리딩했나 보는 것만 해도 큰 도움이 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내가 주역 타로 카드를 이용하고 한 달 내내 보신다면 5주 이후에는 거의 다 마스터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팔개의 의미를 한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음양에서 만들어진 팔개는 배웠죠. 자, 고유의 숫자가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알고 보면 양, 크게 나뉘고 또다시 양, 또 양음, 또다시 양음, 양음 이렇게 단순하게 양과 음으로 나뉘는 걸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자, 바로 이 팔개에서 가족을 이제 어떻게 나타내나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양. 보통 양으로 되어 있다 하면 남자를 의미하고 음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여자를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양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는 이 천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걸로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짝수로 있는 건 표시하지 않았지만 홀수로 하나 있는 것은 색깔을 넣어놨죠. 그래서 궤에서 짝수계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홀수계로 하나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가족 중에 누구인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양은 남자, 음은 여자라고 했는데 아까 주역 궤를 만들 때 맨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벽돌 쌓듯이 쌓아서 올린다고 했죠.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게 첫 번째 남자가 될까요? 자, 숫자를 남겨보시겠습니다. 채팅창을 보고 있을게요. 그렇죠. 여기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맨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올린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 번개를 의미하는 이 뇌는 양이 맨 아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남자, 장남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두 번째 남자가 되겠죠. 수는 두 번째 남자가 되고 여기는 마지막 남자, 막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는 소남이 됩니다. 장남, 중남, 소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음으로 가봅니다. 자, 음으로만 다 되어 있는 건 어머니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음이 하나만 있는 첫 번째에 있는 여기는요. 풍은 장여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있는 화는 중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건 막내 소녀가 됩니다. 장여, 중여, 소녀 이렇게 가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잘 들으셨나? 바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은 1번부터 8번 중에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숫자를 남겨보시겠습니다. 오, 좋아요. 아, 이 정도 속도라면 다 이해되신 걸로. 자, 그렇다면 택은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음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는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중여가 됩니다. 음이 가운데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뢰는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4번이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풍은 누가 될까요? 그렇죠. 1번. 음이 첫 번째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수는 뭐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5번이 됩니다. 자, 사는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양이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맨 마지막 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남이 되고 다 음으로 되어 있는 건 어머니가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괘를 방위에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동쪽은요, 번개를 의미하는 진이 되고요. 서쪽은 연못을 의미하는 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불은 따뜻한 남쪽 나라잖아요. 그래서 남쪽이 되고 수는 북쪽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팔방위에
이 괴가, 팔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방금 배우신 이 8개의 방위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이 8괴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8개의 방위와 8개의 가족을 배웠는데요. 이걸 같이 섞어서 주역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방위에다가 그 방위에 해당되는 인물까지 지금 같이 나타냈는데요. 이 중에서 서남 방향의 어머니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금 뭐하고 있죠? 복선을 깔고 있죠. 왜? 좀 이따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자, 서남 방향의 어머니 기억해 주세요. 만물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역학 풍수 전문가 김민철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면 풍수 인테리어가 되는지 이제 조언을 하시는 동영상이 있어서 잠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영상 보여드리는 김에 요것뿐 아니라 나중에 오늘 이제 동영상을 하나 더 볼 건데요. 보여드리는 김에 그것까지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동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동영상 잘 보셨나요? 아까 제가 엄마의 방향을 기억하셔라 라고 했던 이유가 딱 나왔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서남 쪽이 엄마의 자리다 하고 내용이 딱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이제 그 풍수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 동영상도 보셨지만 이 8개의 방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그 집에서 이렇게 동남쪽 방향의 벽면이 기울어졌다. 그렇다면 이 동남쪽에 해당되는 손괴를 여기다 걸어두면 이 기울어져서 나올 수 있는 나쁜 기운을 바로 잡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북쪽이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럼 북쪽에 해당되는 감개를 여기다 딱 걸어놓으면 좋겠죠. 자, 또 볼까요? 설계를 하다 보면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욕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모나게 나올 때가 간혹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반듯하지 못한 그 욕실 벽면이 만약에 서쪽이라면 서쪽에 해당되는 태개를 걸어서 기운을 바로잡아 줄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동북쪽이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산을 의미하는 간개를 걸어서 바로잡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락방이다. 특히나 다락방 같은 경우에도 위에가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기울어질 때가 많잖아요. 천정이 좁아지는 다락방은 기울어지는 벽면의 방향에 따라서 맞는 궤를 붙여서 기운을 보강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 방향이 서남 방향이다 라고 한다면 지궤를 걸면 되겠고 동쪽 방향이다 라고 한다면 진궤를, 벼락을 의미하는 진궤를 걸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주역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역을 여러분들의 삶에 전적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역 타로 카드를 5주 안에 다 익혀서 계속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선생님 한 번 배워갖고는 어려워서 계속 활용이 어렵습니다 하신다면 여러분 이 주역 그 궤를 부적처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역의 의미를 하나하나 배워가실 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그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는 궤를 책상 앞에 장식처럼 이렇게 두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아니면 그 좋은 궤를 뽑아서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우리 궤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먼저 쉬는 시간 10분을 가지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